반갑습니다. 단기 투자 추천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단타 안 하면 못 견디겠다. 난 하루만 갖고 있어도 좀이 쑤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단타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데, 권장하는 건 이제 그나마 거래세가 없는 선물이 낫다. 근데 선물을 제가 해보니까 박살나서 그 선물을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종목을 하시려면 그나마 이제 종목을 좀 골라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뭐 간단하게 접근하면 전날 상한가 간 종목, 아니면 며칠 전에 상한가 간 종목, 이런 종목들만 해도 그냥 일반 종목만 건드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확률을 높여드리는 거지 단타 매매를 권장하거나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에 글은 올렸습니다. 글은 올려가지고 요 중에 선별해서 올린 겁니다. 검색식에서.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번씩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상한가 종목 중에서 박셀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물리면 약도 없기 때문에 패스. 요런 건 공략할 자리도 마땅히 없습니다. 패스하고, 사마페인트가 이제 바닥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패턴들입니다. 거래량 없는 종목들, 사마페인트는 10월 28일에 거래량이 3,907주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딱 받으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을 때 모아서 거래량 있을 때, 거래량 터질 때 판다. 하루에 뭐 단타로 수익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요런 거 한 방 잘 터지면 30% 이상 수익입니다. 지금 NHN 벅스도 요거 같은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오늘 올라가나 내일 올라가나 이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사놓고 그냥 간간히 점검만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자금이 급한 자금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라갈 거고 대응을 못 합니다. 같은 종목에 같은 돈이 들어가도.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거래량 없는 종목 사서 반응이 있으면 팔고,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돈 벌기가 수월하다. 물론 그게 어렵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접근이고, 사마페인트가 오늘 그 전형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제가 가격 같은 건 안 써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으니까. 에너지가 강해서 지지선에서 반등이나 또는 추가 상승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략 자리에서 상승 출발 시 추격이나 하락 시의 장대 양봉 중간, 뭐 이렇게 공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공략 자리에서 상승 출발 시는 추격하는 건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 종목들이 보통 한번 상한가 가고 다음날 떠서 시작하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걸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확률이, 그거는 어차피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이고, 내가 큰 돈 들어가면 꼭 그게 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사마페인트는 말씀드렸지만 봉의 3분의 1 자리, 이 중간 자리, 이런 자리가 보통 공략 자리가 되고, 떠서 시작하면 힘이 없을 때는 요 전일 종가 자리에서 반등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속 추적을 하시다가 뭐 이런 반등 자리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시작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점 반등도 나오고 나중에 이런 자리들도 반등이 나옵니다. 이전의 고점 자리들, 이런 것도 지지선이 되고, 요런 거, 요 정도. 근데 이게 3분의 1이랑 겹치니까 요 정도에서는 조금 지지를,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네. 그리고 상승 시작점 오기 전에 이 이전의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도 있고, 그래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 종목이면 단타로 공략할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만 단타 하시려면 하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5일선 매매법에는 넷마블이 걸렸는데, 여기 5일선에 넷마블 말고도 넷마블 하나밖에 없구나. 네, 하나 걸렸습니다. 넷마블.
네, 네마블이 5일선 매매에 걸렸는데 단기간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 빅히트 상장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네,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같이 깨졌는데 뭐 어느 정도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섬세하게 보겠습니다. 시작점 그냥 대충 잡습니다.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 정도 잡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약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는데 에너지가 약했습니다. 여기는 뭐 보통 안 나오는 데인데 어쨌든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요 자리에서 굉장히 또 미약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용만 하고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고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밀려왔고 여기서 5일선 매매법으로 공략했다가 추가 하락을 하면 어쩔 것인지 생각하면 뭐 딱히 뭐 좋은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도 받는 데다가 또 요런 힘이 없이 떨어져 왔던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그게 또 역설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대형주들은 시장 영향도 받기 때문에 결국 단타에서 가장 독이 되는 우연적 요인 이 우연적 요인이 많을수록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대형주는 뭐 중소형주들은 뭐 지수가 큰 변동만 없으면 그냥 몰라 하고 달리는 거지만 대형주들은 시장 나빠지면 같이 영향을 받고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내일 하필 나빴다. 그런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5일선 매매법이 통하는 자리지만 하필 시장이 나빠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딱히 5일선 매매법 차원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는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작은 종목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네, 이런 중소형 상장주를 잡아야 예,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뭐 그동안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2,000원짜리가 14,007배 상승하고 조정받아서 6,000원짜리가 지금 다시 4배 상승하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결제라든지 이런 전자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중소형 성장주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금이 작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생업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실컷 오른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중소형 성장주 몇 배 오를 것 같다 시장도 좋다 그런 종목 사서 생업 열중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보면 계좌에 금액이 확 불어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겪어야 그래야 이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5일 20일 골든 크로스고 지금 단기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뭐 요거 여기까지 한 22,000원 조금 못 되는 그러니까 짧게 보고 한 2, 3% 보고 대응을 하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올라오던 흐름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나온다 해도 한계점이 여기가 되는데 물론 어떤 여력은 있습니다. 상승해서 먹을 만한 여력은 있는데 역시 대형주고 또 어떤 원화 강세 상황에서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뭐 공략을 하면 하겠는데 그런 공략은 이게 이 자리에서 반드시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LG 디스플레이 뭐 물려봤자 나중에 올라오겠지 이런 관점에서 안 되면 뭐 버텨보지 이런 관점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패턴에서는 GKL이 한 종목 나왔습니다. 시장이 나쁘면 확실히 상한가 종목도 줄고 급등 패턴 종목도 줄어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공략하려면 뭐 2차 상승 나오기 전에 뭐 공략을 하는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찢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요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만날 때 요때가 확률이 좀 높은 자리니까 뭐 추적하는 형태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시장 좋을 때는 급등 패턴이면 계속 이 급등세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사는 걸로 위에서 움직인다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접근도 해볼만 합니다. 예. 그리고 GS 리테일 추세 전환 쪽인데 예, 딱히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박스권 안에서 뭐 나쁜 자리에 있다가 이제 조금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과정.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보는 제한적인 접근. 뭐 그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0주선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수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주가가 그거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지금 수주 소식도 그런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중에는 이렇게 효율화가 돼서 좋은 성과를 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불확실성이 크다.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당장 그걸 반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돌아섰다라고 보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덕산 하우징 하우징이 아니라 덕신 예, 덕신 하우징입니다. 네, 덕신 하우징은 어떤 추세 전환의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점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60주선 돌파를 해도 좀 짧게 보는 그런 대응이 바람직하고 딱히 매력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고 한국조선해양 매력 있고 덕신 하우징은 매력이 없다. 이러면 보통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잘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라도 올려가지고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 어제랑 똑같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낙폭과대인데 오늘 분봉 흐름을 보면 딱히 뭐 낙폭이 커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시젠도 낙폭이 커가지고 뭘 해볼 만한 게 있느냐 뭐 단기간에 장 초반에 이게 먹을 자리는 있었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어지는 쪽으로 역시 과매도인 상태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공략할 만한 자리들이 나올 거다. 특히 이런 자리들은 시즌이 나중에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좋은 요 정도까지 밀리면 낙폭이 과해서 이 정도까지 밀리면 공략하기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가 단위 변경. 이것도 별도의 과정으로 다룰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호가가 보면, 호가가 여기는 1원 단위로 움직이다가, 1000원 넘어가면 5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한 칸 올라가는데 이건 1원인데, 여기서는 한 칸 올라가면 5원입니다. 시세가 팍팍팍팍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탄력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 호가 단위 변경 공략은. 동전주 탈출할 때.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미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 없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판타지요. 그리고 덕성. 덕성은 이 기세 보면 한번 갔다 왔으니까 역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기세가 좋으니까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고 JT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상승 출발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YMC 기술적 반등인데 15,200원 7,000원 그럼 중간 자리가 11,000원이니까 한 번 더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쨌든 많은 가면 호가가 벌어지니까 추격해서 12,300원 이렇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딱히 힘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역시 많은 진입하면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대형주는 역시 변수가 많아가지고 한번 올라가는 데 가야 되는데 한번 다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 중에서 위에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건 제외하는 거고 이런 경고 내용도 확실히 인지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18일 단기 투자 추천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